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일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사태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좀 따져보겠습니다. 역시 여우 같은 일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밀하고 냉정합니다. 수를 잘 읽고 자신들의 운신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잘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끼 몰이 하듯이 한국을 더 몰아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보내줄 수도 있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일본이 1120개의 전략 물자 중 857개에 이르는 비민감 품목 가운데 새롭게 개별 허가 품목으로 지정한 품목은 아예 없었습니다. 사실 개별 허가 품목이 되면요, 한번 수출 심사를 받을 때 최대 90일가량이 걸립니다. 그리고 심사 유효 기간은 6개월에 그칩니다. 3년에서. 그래서 개별 허가 품목에 몇 개가 새로 오를지에 대해서 한국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일단 일본 정부는 스톱했습니다. 이 스톱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개별 허가 품목을 안 정했다는 얘기는 일본 정부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수출관리 자율 준수 프로그램입니다. CP라고 하는데요. 이 CP를 받은 일본 기업과 거래를 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그러니까 하이트 리스트에 우리 한국이 들어있었던 때처럼 3년 단위로 포괄 허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학전을 자제해서 일본의 비판적인 여론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한국 정부에 공을 던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나오는 반응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다시 강공 모드로 그대로 갈지 아니면 자제 모드 그리고 타협 모드로 태세 전환에 나설지를 결정하는 수순으로 갈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이번 일본 정부의 개별 허가 품목 추가 지정을 안 했다는 사실 자체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처럼 3년 단위로 포괄 허가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까다로운 수출 심사를 피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이 그만큼 노예한 수를 던졌는데요. 왜 그럴까요? 기업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지금 당장은 학전을 자제했지만 한국 정부가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시행세칙을 바꿔서 개별 허가 품목으로 바로 지정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불확실성, 돌발 변수가 상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개별 허가 품목을 피했다고 해도 재고 확보 노력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는 상황이죠. 그리고 일본 기업 중에 수출관리 자율 준수 프로그램 CP라고 했습니다. 이 CP를 받은 기업 수가 1300개 정도가 되는데요. 대부분이 일본의 큰 기업들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CP를 받은 일본 기업과 대부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소재 기업들이 다 CP에 속하기 때문에 CP를 인정받은 기업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대기업들은 이런 CP 인정 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어서 당연히 개별 허가를 피해서 이전과 같은 3년 단위로 포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국내 사업장의 99%, 근로자의 88%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 우리 국내 중소기업이 일본과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CP 인정을 받은 일본 기업과 거래를 안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지만, 상식적으로 보면요,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로 학전을 피하게 됐다는 논리는 한국 대기업에만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전 대비 훨씬 더 일본과의 비즈니스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한국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CP 인증을 받지 못한 일본 내 중소기업과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개별 허가 품목에 지정된 것과 같은, 한번 수출 심사를 받으면 3개월이나 최대 3개월이 걸리고 심사 유효기간도 3년에서 6개월로 확 줄어드는 이런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또 오늘 유익있게 볼 뉴스가 또 하나 더 있었는데요. 일본 정부가 극자외선 EUV죠. EUV용 포토 레지스터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는 니케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총리도 거기에 관련해서 반기는 멘트를 날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7월부터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던 게 일본인데요. 그래서 최대 수출 심사에 90일이 걸리게 되면 7, 8, 9 해서 보통 9월달에 최대 9월달까지 시일을 끌다가 수출을 허가해 줄 줄 알았는데 한 달 만에 일부 수출을 허가해 준 겁니다. EUV용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요. 특히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일본 이외에는 대체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이 EUV 포토레지스트를 쓰는 나라가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쪽에 대만의 업체 TSMC 두 군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만들지 않고 일본이 이 시장을 선점한 만큼 일본 업체만 EUV 포토레지스트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에서도 더 걱정이 컸었는데 대체제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여서 더 걱정이 컸었는데요. 일단 일본이 한 달 만에 심사를 마치고 해준 겁니다. 수출을 해준 겁니다. 허가해 줬다는 겁니다. 물론 명분이 있습니다. 경제산업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본이 수출 규제, 경제 보복을 으로 하기 위해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문에 경제 보복 성격으로 수출 규제에 나섰다고 우리 정부가 한결같이 주장했지만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우리는 경제 보복으로 이번 수출 규제를 한 것이 아니라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 물자에 대해서 더 꼼꼼한 관리를 위해서 이번 수출 규제를 실시했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어쨌든 간에 그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의 주장에 대해서 동조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일본 정부로서는 이런 일본 비판 여론을 잠재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식으로 수출을 허가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누차 이번 수출 규제가 경제 보복 성격이 아니라 단순히 전략 물자의 관리 차원에서 수출 심사에서 엄격히 하겠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일본 정부로서는 EUV용 포토레지스트의 수출 허가 결정으로 그간 해왔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제 여론전에서 일본이 유리한 고지에 오르기 위한 수순으로도 볼 수 있죠. 또 한국 정부에도 너희가 성의를 보이면 우리도 이런 식으로 이번 제도를 운영할 테니 앞으로 알아서 판단을 잘 해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던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요 같은 일본이죠. 정리하면 일본은 요번에 그 전략물자의 비민간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개별 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것, 그리고 극자외선 EUV용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한 달 만에 한국으로 허가해 줌으로써 학전자제를 통해서 일본의 비판적인 여론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일본 내부적으로도 이 관광산업 타격 등으로 비판 여론이 자국에서도 높은 상황이죠. 그런 만큼 그 비판 여론도 좀 잠재우고 우리가 학전을 무조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공을 던짐으로써 한국의 반응을 보고 대응수를 정하겠다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시간을 번 셈이죠. 그리고 다음 일본의 전략이라는 것도 한국의 대응에 따른 것인 만큼 자신의 그 행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감을 덜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이번 조치 이후에도 주도권은 여전히 일본 정부가 쥐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본이 이번 유화 제스처를 통해서 잃을 게 별로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이번에 유화 제스처를 보였지만 결국에는 다음에 한국 정부가 보이는 반응을 보고 일본 정부가 다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도권은 일본 정부가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 7월에 도쿄에서 열리는 올림픽도 일본 정부가 아마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본으로서는 한일 경제전쟁 국면에서 도쿄올림픽에 소금을 뿌리려는 한국의 움직임에 움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보면요, 도쿄올림픽에 대한 부정적 기사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덜 조명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린피스에서 방사능 기사 등등이 최근에 부각됐었죠. 일본이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방류한다는 식의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런 기사가 굉장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한국도 일본과 싸움을 계속하게 되면 이런 일본의 반응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리려고 하는 노력을 할 거고요. 그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본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를 많이 국제사회에 알리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일본 입장에서도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고 일본 도쿄 올림픽의 흥행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이 학전으로만 가서는 안 되겠다. 한번 그 방향을 돌릴 필요가 있고, 한국이 호응해주면 우리도 한번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하해 모드로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림픽을 공식 후원하는 탑 디 올림픽 파트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13개 기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한국 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과 관계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삼성의 올림픽 후원도 사실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아마 일본 정부가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인데요. 내부적으로도 출구 전략을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고민은 하고 있겠죠. 일본과의 학전에 계속 나설 수 없는 학전을 계속 학전으로 가서는 유리할 게 없다는 뜻입니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출구 전략도 염두에 두고 그런 쪽으로 또 이를 도모해야 되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지금 보면요, 간제민족주의가 득세를 하고 있는데요. 언론과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홍위병처럼 지금 동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뉴스만 보면, 좀 균형감을 잃은 뉴스만 보면 우리가 그 일본과의 전쟁에서 학전으로 가도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냉정하게 보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경제 규모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국력이 열세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등 모든 부분에서 지금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로서도 증용군과 관련한 외교적 물밑 대화,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대응 수위 조절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배울 점은 좀 배워야 됩니다. 일본이 그만큼 용이 주도하게 사건을 끌고 가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배울 거는 배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 때도요, 사실은 일본과의 갈등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김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 호기롭게 큰 소리 쳤지만 집권 말기에는 IMF가 왔었죠. 이 외환위기가 사실은 일본 금융계가 우리 기업의 채권 만기 연장을 거부하면서 결국 IMF를 맞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설처럼 받아들여지는데요. 지금 정부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보다 현실적으로 이 사건 해결에 나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주식시장의 폭락, 원달러 환율 급등 등은 지금 강경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좀 자제시키는 매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요, 젊은 층이 많이 주식 투자를 하죠. 그리고 중장년층도 직접 투자는 하지 않지만 펀드 투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인구 대부분이 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중산층 입장에서는요. 부동산도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힘들고 저금리로 예금금리도 아주 낮아서 주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한일 경제대전이 계속 학전 모드로 가게 되면요, 결국에는 주식시장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증시도 많이 빠졌죠. 오늘 겨우 조금 소폭 회복했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가 대일본 대응을 강경 모드로만 계속 일관할 경우에 결국에는 주식이 망가지고 자기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국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대중이 비난의 화살을 문재인 정부에 퍼붓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가뜩이나 지금 우리 경제가 미중 무역 분쟁의 학전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9월만 해도 9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제품 3천억 달러에 대해서 지금 10% 추가 관세를 물리기로 10% 새롭게 관세를 물리기로 트럼프가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제품 전량에 관세가 붙는다고 보면 됩니다. 이미 2,500억에 대해서는 25%인가요? 관세가 이미 매겨져 있는 상태였고, 이번에 3천억에 대해서 또 추가로 10% 새로 관세를 매기기로 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으로 중간재 수출이 우리나라가 많은데요, 미국으로 팔리는 중국 제품, 완제품의 규모가 확 줄어들게 되면 결국 우리 기업의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으로 우리의 수출 비중이 전체의 25%나 됩니다. 그 중에 중간재 수출 비중은 79%죠. 우리 기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겁니다. 결국에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는 한국이라는 분석 보고서도 쓰도록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의 수출 규제, 강공으로의 학전을 피할 수 있었던,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일본과의 수출 규제로 인한 피해까지 발생하게 되면요, 우리 국민의 분노가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한편에서는 지금 여권,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치공학적으로 반일이 먹힌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친일 반일 프레임을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끌고 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 4월까지 가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망가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때까지 강공 모드로 가게 되면요. 그래서 지금 정부도 학전을 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율도 최근에 반짝 오르다가 지금 주춤하고 지금 빠지는 추세입니다. 벌써부터 약발이 지금 끝나가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친일 반일 프레임이 시간이 갈수록 약발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점을 감안하면 지금 정부도 일본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유화 제스처를 보였을 때 우리도 강경 모드로 일관하기보다는 일본에 호응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약간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다행스러운데요. 그래서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게 지금 정부에도 낫고 당연히 우리 국익에도 나은 판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